에헴, 안녕하십니까. 네, 턱수염은 없지만 아이, 붙였었는데 간지러워서 떼어버렸어. 네, 어쨌든지 간에 자, 두 번째, 이번에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아이를 또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조금 해볼 겁니다. 이번에는 위치관계. 이 수학에서 쓰는 위치관계가 우리가 용어들, 표현들 잘 외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미리 보기 강의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그림부터 뭐가 있는지,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나와라 숑! 대표되는 시험 문제 그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쉽게 내면 이런 직육면체가 나올 텐데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중학교 시험은 말이야, 초등학교처럼 뻔한 거 절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등급을 나누게 되잖아요. 점수를 나눠야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뭔가 함정을 파놔요. 그러니까 그런데 안 걸려 넘어져야지, 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이런 직육면체 나오는 거면 우리 학교 시험은 이거 나왔다라고 한다면 학교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려야 돼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주셨군요. 네. 선생님께 꼭 감사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요 문제에서 약간 변형된 문제가, 요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 보면 어떻게 상황이 되는 거냐면, 원래는 이런 직육면체였던 거야. 요런 직육면체였던 건데 얘를 이렇게 잘라버린 거죠. 여기 그 부분, 요 한 엣지 부분을 쑥 자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생긴 요러한 도형이 있었대요. 입체 도형이. 근데 이제 제가 문제를 한번 요렇게 내볼 겁니다. 물론 우리 학교는 문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 자, 제가 뭐라고 낼 거냐면, 저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모서리 AC가 있어요. 요거죠? 예. 요 모서리 AC랑 꼬인 위치에 있는 거 얘기해봐라. 그게 개수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이가 누구냐? 라고 선분 이름으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선분 기호로. 그래서 오지선다로 고르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든지 간에, 저 그림 나오면 내가 무조건 맞춰야지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모서리 AC가 있는데 얘와 꼬인 위치 한번 얘기해 봐.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얘기해 줘 라고 얘기해보다라는 거죠. 예, 문제자가 그렇게 냈다라는 거예요. 꼬인 위치가 뭐지? 잊어먹었어? 잊어먹으면 안 돼. 우리 시험 봐야 되는데. 이거예요, 이거. 예. 한 놈은 계속 요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한 놈은 저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보면 바보놀이. 이거 뭐냐 이게.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만나지도 않으면서 평행하지도 않아야 되는 아이가 바로 꼬인 위치였어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꼬인 위치는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 모서리 AC라는 아이와 꼬인 위치 찾으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찾기 너무 힘들면 만나는 아이 다 지우고 평행하는 아이 다 지워버리면 돼요. 자, 일단 만나는 아이부터 지워볼까? 점 A에서 만나는 아이를 다 지울게요. 그러면 요거 모서리 AB 보이죠? 그 다음에 저 뒤에 모서리 AD 보이죠? 쟤도 만나거든요. 또 점 A에서 만나는 거 있어요? 오케이, 없어요. 자, 이번엔 점 C에서 만나는 걸 다 지워주세요. 누가 보여요? 일단 모서리 BC요. 얘 C에서 만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모서리 FC, 얘도 만나요. 그 다음에 모서리 GC, 얘도 만나요. 그쵸? 자, 이제 얘네들 말고는 더 이상 만나는 애들은 없어요. 맞죠? 자, 이제는 평행하는 아이들 다 지워야 돼요. 왜? 꼬인 위치가 바로 뭐다? 그렇죠. 만나지도 말아야 되고 평행하지도 말아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얘랑 평행하는 거 다 지우자고. 평행하는 거, A, C라는 모서리랑 평행하는 거 누구 보여요? 네, 여기는 이미 잘려서 없어요. 누구? EF요. 아하. 그 다음 누구요? DG요. 저 뒤에 DG까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평행하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선생님 남는 거 그럼 동그라미 해봐요. 그렇지. 이런 아이들을 다 지우고 난 다음에 남는 거를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시고 그 아이들로 다시 또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 남은 아이 얘 보이죠? 모서리 B2. 그 다음에 얘도 보여요. 모서리 BF도 보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이는데 모서리 FG요. 얘도 보이네요. 그쵸?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 저 안쪽에 D2도 있어요. 모서리 D2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을 진짜 보는 거야. 자, 먼저 모서리 B2부터 볼게요. 얘랑 꼬이니치 맞아요? 오, 맞아요. 그쵸?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때요? 요거. BF. 그렇죠. 쟤도 평행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잖아요. 그쵸? 모서리 BF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 D2는 어때요? 아이고, 절대로 안 만나고요. 평행도 안 해요. 그쵸? 모서리 D2도 보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모서리 FG 어때요? 쟤도 맞아요. 만나지도 않고 평행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4개가 보입니다. 꼬이니치가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 말고도 다른 입체 도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입체 도형이 나오든지 간에 내가 꼬이니치가 나왔구나 문제에서 그러면 만나는 애들 다 지우고요. 평행하는 애들 다 지우고 남는 애들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면 다 맞을 수 있어요. 문제 100% 나옵니다. 네, 이 문제들 100%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요 아이가 꼬이니치 개수를 물어봤다. 그럼 몇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4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꼬이니치에 있지 않은 모서리를 골라봐라. 그러면서 오지선다로 나오면 얘 외에 이상한 거 하나 써 있겠죠. 그럼 그거 하나 고르면 되고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든 변형될 수 있지만 그림을 분석해 놓자. 라는 겁니다. 제가 보너스로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요. 나와라 숑. 이 문제도 분명히 나옵니다. 네, 적어도 한 문제 이상씩은 무조건 나와요. 많이 나오는 학교들은 제가 3문제까지도 봤어요. 한 시험지에서. 이 문제가요, 다들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A 지역에 F중학교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살짝 변형시켰어요. 제가 약간 그 지적재산권 문제도 조금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변형을 조금 시켜봤습니다. 네. 근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학교들의 문제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되게 어지러워 보이죠? 일단 문제가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직선 L과 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평면 PQR이 있다. 다음에서 옳은 것은 해놓고서는 뭔 놈에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선생님. 이거 한 큐에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 비싼 노하우인데. 직육면체 하나만 그리시면 끝나요. 우와, 진짜요, 선생님? 네. 여러분들이 직육면체를 하나 그려놓는 거예요. 네, 그려놓고 이 안에서 1번부터 해보는데 여기에서 L 혹은 평면 P, 뭐 Q 이런 애들 누가 걸리는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대신에 전제 조건을 문제자가 원하는 대로 꼭 전제 조건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직선 L이라는 애가 좀 필요하네요. 그럼 직선 L부터 내가 내 맘대로 고를 거야. 나는 요걸로 고를래. 요거를 직선 L이라고 볼게요. 자, 그런데 평면 P라는 애가 있고 Q라는 애가 있네. 그렇죠? 평면 P라는 애가 있고 Q라는 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나 PQ를 잡지 말고요. 문제자가 원하는 조건. 이게 무슨 기호예요? 그렇죠. 수직으로 만나야 된대요. 이 L이라는 아이랑 평면 P라는 애랑 수직으로 만나야 된대요. 이 안에서 요 L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 하나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잡으시면 돼요. 저는 요거 윗면. 요거 90도죠?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를 P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해. 요 L이라는 그대로 요 아이랑 요 아이에다가 면 Q가 필요한데 그 L과 Q도 90도여야 된대요. 그쵸? 그럼 얘 P라는 애 말고 90도인 애 누구 또 있어요? 여기도 있네요. 네. 요 밑면. 그쵸? 저는 얘를 Q라고 잡을게요.
자, 이랬을 때 P와 Q가 어떤 상황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뭐래요? 아? 90도예요? 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P랑 Q는? 그렇죠. 지금 평행하고 있습니다. 1번 틀렸죠.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내가 이 문제자의 조건에 맞는 애들을 내 맘대로 고르되 그 조건에 맞게 꼭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설정을 한 다음에 결과값에 대해서 이게 100% 그런 놈들밖에 안 나온다. 그럼 무조건 옳은 거고요. 선생님, 그런 애도 나오는데 아닌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라도 아닌 애가 등장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100% 그 경우밖에 안 나올 때만 우리가 정답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옳은 거라고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좋아요. 2번도 한번 가볼까요? 2번을 가려면 L은 요 아이랑 그대로 갈게요. 내가 아까 1번에서 설정한 요걸 L로 그대로 갈게요. 네, 요거 L로 그대로 가고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나왔어요? 평면 P랑 L이랑 뭐 해야 된대요? 네, 평행해야 된대요. 그쵸? 그럼 내가 요 L이라는 아이랑 평행해야 되니까 나는 요거 잡을래. 여기 보여요? 네, 여기 있는 옆면. 요거를 제가 P라고 요렇게 잡을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L이라는 아이랑 Q라는 아이랑 또 평행해야 된대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 Q를 그럼 누구로 잡죠? 선생님? 저기요. 여기 사이에도 물론 Q가 있을 수가 있기는 하죠. 제가 색깔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아이로 있을 수가 있죠. 그쵸? 아니, 잠깐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야 되네. 네. 그래서 이제 요 아이랑 여기 중간에 사이에 끼인 거 이거를 Q로 보셔도 돼요. 그러면 P랑 Q랑 평행인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100% 옳아야 된다 그랬죠. 아닌 경우는 없어요. 자, 제가 Q를 저걸로 안 가고요. 전 이걸로 갈래요. 중간에 사이에 껴있는 거 말고 요 L이라는 아이랑 평행하는 아이가 저 뒷면이요. 저 뒤에 있는 면 있잖아요. 앞에 직선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뒤에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이렇게 평행하잖아요. 그쵸? 내가 요거를 Q라고 잡을게. 그럼 P랑 Q랑 평행해요? 이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90도로 수직하게도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그쵸? 이것도 되지만 이것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선생님이 옳은 거라 그랬어요? 안 옳은 거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겁니다. 얘만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옳은 거예요. 이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절대로 옳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수학에서 옳은 거는 100%가 옳아야 돼요. 그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안 돼. 절대 다른 상황이 생기면 안 돼. 3번 갈게요. 자, 지저분해졌으니까 그림을 하나 더 그리죠. 자, 요런 놈이 있었는데요. L과 P가 있는데 걔네 둘이 뭐 해야 된대? 평행해야 된대. 저는 L 그대로 얘로 잡을까요? 예. 얘 L로 잡고요. 저는 P를 요걸로 잡을게요. 아까 요거. 예, 얘랑 얘랑 평행하죠? 예. 얘 P로 잡을게요. 자, 그 다음에 M이라는 애가 또 나오는데 M이라는 애랑 Q라는 애랑 평행해야 된대요. 그쵸? 그러면 저는 M이라는 애 내 맘대로 잡는 거잖아. 그쵸? 저는 M이라는 애를 얘로 잡을게요. 얘가 M. 예. 그래서 요 아이를 노란색으로 쓰고 요 아이를 아예 보라색으로 얘기할게요. 얘를 M이라고 할게. 네. 요 M이랑 Q랑 평행해야 된대요. 그러면 얘랑 평행하는 놈 저는 뭐 요걸로 볼까요? 얘랑 평행한다 그랬으니까 저는 요걸로 볼래요. 이렇게 생긴 아이. 요거를 Q라고 보죠, 뭐. 자, 그랬을 때 L과 M이 두 개가 평행이래요. 뭔 소리예요, 지금? 예, 평행 이게 잡을 수도 있었겠지. 예. 근데 저는 평행 안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애들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이건 옳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 자, 다음. 이번엔 P랑 Q랑 90도여야 된대요.
요걸로 바로 잡을까요? 네,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90도라고 하고 둘이 수직으로 만나야 된대요. 그죠? 직교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PQ 이렇게 잡았어요. 그 다음에 Q랑 R이랑 또 뭐 해야 된대요? 네, 수직으로 만나야 된대요. 직교해야 된대요. 저 R을 어디로 잡을 거냐면 여기로 잡을게요. 여기가 R이야. Q랑 R이랑 네, 직교하고 있죠, 지금? 그죠? 네. 자, 그랬을 때 P랑 R이랑 직교예요? 제가 본 경우는 평행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렇게 P랑 R이랑. 그쵸? 그러니까 물론 R을 선생님 이 앞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R이라는 놈이랑 요 P라는 놈이랑 직교하잖아요. 아니 물론 그렇죠. 근데 그거에 예외 상황이 절대로 생기면 안 된다니까. 근데 얘는 생겼잖아 지금. 그러니까 옳은 게 아닌 거죠. 5번이 정답인가 봐요. 네. 5번 한번 가볼까요? 자, 하나 더 그릴까? 예스. 자, 하나 더 그리자. P랑 Q랑 평행한데요. 저는 여기를 P라고 볼 거고요. 윗면. 그 다음에 요거 아랫면. 요거를 Q라고 볼게요. 네, 가장 만만하죠? 그 다음에 이제 P랑 R이랑 또 평행하대요. 예, 면이. 그러면 얘랑 평행하는 면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네. 중간에 사이에 끼어 있는 거. 중간에 한 층 이렇게 더 있는 거야. 예. 요 아이를 저는 R이라고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랬을 때 Q랑 R이랑 평행이더라. Q랑 R이랑 평행이더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 외에 다른 상황 나올 수 있겠습니까? 5번? 아니요. 없어요. 정답. 이 아이에서 위치관계에서 옳은 것은 5번이 정답이더라.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그림을 조금 그려도 보실 줄 알아야 되지만 그림을 그린 상황에서 내가 혹시 얘가 내가 설정을 한 거에서 이 아이들이 맞게 나온 거야. 근데 꼭 다른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니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다른 상황이 생기는 경우는 없을까? 라는 걸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있다면 걔는 틀린 거예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이의적인 상황, 예외적인 상황이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100% 경우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게 바로 옳은 정답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 문제 많이들 여러분들 선배들이 어려워했거든요. 우리는 꼭 시험에서 맞추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왕따쌤은 다음 시간에 다른 또 문제 유형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I'll be back.